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2장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는 줄여서 공조 설비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냉방 설비, 그 다음에 난방 설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 설비는 아시다시피 건물 내부의 온도가 높을 때 그 온도를 낮춰주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냉방의 종류에는 중앙에서 해서 찬 공기를 보내주는 방식, 그 다음에 각 실별에서 해주는 방식 해서 개별 난방과 개별 냉방과 중앙 냉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지역 난방이라고 있는데요. 어차피 2장에서 할 거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역 난방이랑 중앙 보일러에서 지역 내에 여러 건물에 증기나 온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일러를 각 건물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연 경감과 위험물을 각 건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좀 적습니다. 이 지역 난방은 거의 냉방이 중앙 냉방과 흡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냉방 종류에서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없고요. 자, 난방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난방은 증기 난방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온수 난방,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마 복사 난방이 있을 텐데, 자, 증기 난방은 증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방열기를 이용해서 대류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증기에,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증기 난방은 이런 거죠. 많이들 보셨어요. 그 화장실 출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꼬여져 있는 무언가가 있죠. 이쪽에서 증기가 들어옵니다. 증기가 들어와서 이 증기의 뜨거운 열이 쑥 지나가고 다시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증기 난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증기의 잡열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잡열이 있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현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잡열이란 뭐냐면, 자, 이렇게 구분합시다. 이렇게 구분합시다. 잡열이란, 자,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써드릴게요. 상태 변화, 온도 변화, 이렇게 두 개를 써드릴 텐데, 자, 잡열이란 상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온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잡열은 100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되죠? 끓는다라고 하죠. 자,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상태가 뭘로 바뀌었어요? 증기라는 상태로 바뀌었죠. 이 열을 잡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을 잡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시 밀어놓고. 자, 해서 이렇게 잡열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다 빨라요. 예열 시간도 빠르고 순환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온수난방의 방열 면적이 온수난방보다는 작습니다. 열의 운반 능력 굉장히 크고 설비비가 싸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쾌적감이 온수난방보다 떨어집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증기난방은 쾌적감이 온수난방보다 작아요. 온도 조절도 어렵고. 무슨 얘기냐면 한번 데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데워지고 그 난방기구를 끄게 되면 급격히 식어지기 때문에 쾌감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난방 부하에 따라 변동이 있고 그것에 대한 조절이 좀 어렵다라고 돼 있죠. 부하라는 건 에너지를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증기난방, 온수난방 이것을 구별하라라고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온수난방은 방열기 대류 물을 이용하는데 온수에 무슨 열? 현열을 이용한다. 현열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또 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증기난방은 잡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좀 반대예요. 이 안에 증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뜨거운 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열이라고 하는데, 자, 현열에 대해서도 좀 합시다. 아까랑 반대예요. 현열은 자, 상태 변화, 온도 변화 같이 써드리겠습니다만 요건 반대입니다.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생기는 거예요. 현열은. 자, 그러면 상태의 변화는 없다? 자, 이겁니다. 0도씨의 물을 가져다가 100도씨의 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온도는 변했죠. 0도씨에서 100도씨로 변했고 물이라는 상태는 어떻죠? 동일하죠. 자, 이렇게 된 것을 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현열을 이용하면은 좋은 점이 쾌적감이 증기난방보다 좋죠. 한번 난방을 했다가 껐을 때의 그 따뜻한 온기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자, 이 얘기예요. 보일러를 정지해도 일정 시간 동안 난방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예열 시간이 꽤 길고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뭐가 시험 문제 나와요? 정반대예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의 장단점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 또는 온수난방과 비교한 증기난방의 특징과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 이걸 서로 비교하게끔 해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온수난방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랭시에 난방을 정지했을 때도 동결 우려가 적다라는 거예요.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배관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이제 복사난방인데 바닥 천장 벽에다가 파이프를 매설했어요. 이게 우리 주택에 있는 바닥 난방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끔 온수난방을 우리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복사난방이 우리 집에 가정집에 깔린 난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징이 뭐죠? 온수를 썼어요. 온수난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온도 분포 균일, 쾌감도 좋죠. 방열기 필요 없어서 이용도 높고 먼지 상승 안 하고 개방을 해놔도 난방 효과 있고 같은 말이 두 개나 있네요. 그 다음에 천장고가 높을 때 난방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 단점으로는 열량 조절과 시공이 어렵고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발견이 조금 어려운 그러한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증기, 그 다음에 온수, 복사 특히 증기와 온수 비교한 문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온수난방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한랭시에 난방을 정지했을 때도 동결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현열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쾌감도가 높다. 난방을 정지해도 효과는 조금 있다. 연료량 작기 때문에 온수 순환 시간이 길다. 이게 잘못된 거죠. 길다. 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제 환기 설비인데, 이것은 1과목에서 학습했던 계획 과목에 환기하고 똑같습니다. 풍력 환기는 온도차, 바람에 의한 것, 중력 환기는 온도차. 이렇게 됐었죠. 기계 환기 1종, 2종, 3종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1종은 기계라고 1단원에 말씀드렸고 1장에서 2종은 기계에서 자연으로 3종은 자연에서 기계로 내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기배기 모두 기계 장치를 활용한 것 그거 뭐라고 그랬죠? 1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4단원 공조설비로 가보겠습니다. 공기를 조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전공기 방식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이 있고 세 번째 공기수 방식이 있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일단 전공기 방식을 일단 주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기 all air 시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만 이용한 건데 일단 이 전공기 방식에서는 종류 무조건 기억하세요.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방식이 전 공기 방식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장점엔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설비비가 공기수 방식보다는 싸다. 공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누수, 물이 셀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단점은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다 덕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덕트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전공기 방식은 보다시피 들어와서 섞여주는 방식이죠. 전수 방식은 물만 이용한 거예요. 물만 이용했어요. 물만 이용했어요. 그 정반대죠. 덕트 필요 없고 개별 제어가 됩니다. 단점은 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누수의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수 방식엔 뭐가 있는가? 이것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단골 손님이에요. 팬, 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팬, 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FCU라고 합니다. FCU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FCU라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전공기 방식에 아까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유닛,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의 FCU 이렇게 구분을 반드시 지어주셔야 되겠고, 가장 복잡한 것이 이거죠. 물과 공기를 한 번에 같이 쓰는 것. 방식은 뭐 각층 유닛, 유인 유닛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규모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냉매 방식. 이것은 이제 거의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 에어 컨디션. 에어컨이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 봅시다. 공조장치에 의한 분류 중에 단일 덕트. 이것은 1대1이에요. 공조기 한 대에 한 대의 덕트만을 설치한 것. 이것도 정풍량이 있고 그 다음 풍량이 변하는 가변 풍량이 있어요. 정풍량은 바람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실의 온도, 습도 조절이 어렵고 가변 풍량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 덕트가 1대1 방식이었다면 자, 이제 이중 덕트를 볼게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냉풍과 온풍 덕트를 각각 설치해서 무슨 상자? 믹싱 박스라고 해서 혼합 상자가 있어요.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냉각기 가격에 의해서 다 덕트가 하나죠. 하지만 이중 덕트를 보시면 여기 이자가 빠졌어요. 이중 덕트를 보시면은 냉각기 가격에서 왔다가 혼합 상자에서 섞인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습도 조절도 유리하고 다 좋고 다 좋은데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덕트가 이중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섞었기 때문에 손실도 좀 많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멀티존 방식이 있죠. 이것도 이제 단일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전수 방식의 팬 코일이요. 이거는 철자 그대로 출제가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전공기 직결의 소형 팬을 설치해서 냉온수 필터와 그 다음에 코일이 있다. 이래서 각실로 보내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느냐. 전수 방식이었었습니다. 팬 코일. 객실, 입원실, 사무실에 사용하며 극장이나 방송국 스튜디오, 즉 층고가 높은 데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자, 각층 유닛은 공기수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사무소와 백화점에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 유닛도 규모가 큰 것에 쓴다고 되어 있고, 패키지가 에어컨이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에 주로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존과 유인, 각층 유닛 방식이 있죠.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팬 코일에 의한 공기 조화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거. 층고가 높은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극장 이런데. 그래서 정답은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기조화 방식은 뭐냐? 자, 일단 첫 번째에서 바로 힌트를 줘버렸네요. 전공기 방식이다. 아까 공기를 이용한 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덕트란 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단일 덕트, 이중 덕트, 그 다음에 멀티존 유닛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는,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혼합하는 혼합상자가 필요 없다. 하나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단일 덕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기조화 방식 중에 열반송 매체에 의한 분류 중 전수 방식에 속하는 것. 물로만 이용한 거. 올 워터 시스템이요. 여러분, 물로만 이용했던 건 바로 하나 있었는데 바로 팬, 코일, 유닛 방식이죠. 나머지 1번과 2번과 4번은 전 공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2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